저는 글로벌 해운산업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전 세계 해운사들을 분석해왔지만 이번처럼 한국이 글로벌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보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인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해운 분석기관 라이너리티카의 최고 권위자가 최근에 세계 해운 시장의 판도를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충격적인 전망을 제시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세계적인 해운 분석기관 라이너리티카에서 지난 25년 동안 글로벌 해운 산업의 트렌드와 변화의 흐름을 연구해온 데이비드 킴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국제 물류, 해상 운송 시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경쟁과 전략을 지켜보면서 해운업의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 제가 분석한 결과는 저 자신조차 크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계 최강국 미국이 던진 초강력한 정책 한 가지 때문이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글로벌 무역 시장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은 지난 수년간 지구촌 경제의 핵심 이슈였으며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 해운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무역대표부는 매우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중국 소속의 선사들이나 중국에서 제작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최대 15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한 척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닻을 내리는 순간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글로벌 해운 시장을 분석해오면서도 이렇게 파격적이고 강력한 규제 조치는 처음 보는 일이었죠. 미국 정부가 이처럼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중국이 전 세계 조선 산업과 해양 물류를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 선박 수주의 무려 56%를 중국이 독차지했고 글로벌 주요 선사들조차도 중국에서 제작한 선박을 상당수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자마자 세계 해운 시장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 프랑스의 CMA CGM, 독일의 함로이드 등 글로벌 해운을 대표하는 초거대 선사들까지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긴급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유독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해운 산업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전 세계 해운사들을 분석해왔지만 이번처럼 한국이 글로벌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보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인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 해운사인 HMM은 중국산 선박 비율이 단 5%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에도 사실상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전 세계 해운사들이 고전할수록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빛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글로벌 물류 시장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해운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결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무역 갈등은 이미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였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경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무려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내놓은 항만 수수료 부과 정책은 이전의 관세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조선업과 해양 물류를 불공정하게 장악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확히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인 56%를 독점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전 세계 해운 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이익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글로벌 해운업계를 분석해온 입장에서 이런 미국의 논리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자국 조선소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세계 해운 시장에서 중국산 선박의 비중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항만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거나 중국에 소속된 해운사들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10대 해운사 중 1위인 스위스의 MSC, 2위 덴마크 머스크, 그리고 프랑스의 CMA CGM까지도 최소 20%에서 최대 45%가 중국산 선박입니다. 미국이 항만 수수료를 실제로 부과하게 되면 이들 글로벌 선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선박 한 척당 최대 15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해운업계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상황으로 글로벌 해운사들의 수익 구조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특히 세계 4위 선사인 중국의 코스코는 전체 보유 선박의 무려 60%가 중국산 선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스코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대표적인 선사입니다. 코스코는 지금까지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결정은 그 영향력을 급격하게 축소시키고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코가 주도하는 오션 얼라이언스라는 글로벌 해운 동맹 역시 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션 얼라이언스 소속인 프랑스 CMA CGM과 대만의 에버그린 등도 코스코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인해 미국 입항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비상이 걸렸고 긴급히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협력하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미국 항만 입항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선박 운용 전략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해운사가 바로 한국의 대표 해운사 HMM입니다. HMM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중국산 선박의 비율이 낮습니다. 제가 분석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HMM이 보유한 전체 82척 중 중국산 선박은 고작 4척에 불과하여 5%라는 압도적으로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해운사들의 평균치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이 이번 조치를 실제 시행하더라도 HMM이 부담할 예상 항만 추가 비용은 글로벌 평균인 175만 달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약 75만 달러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HMM이 글로벌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 미국 정부의 항만 수수료 부과 결정이 한국 해운업계에 있어 전례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같은 상황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해운산업은 전 세계 경쟁자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가 라이너리티카에서 단연간 축적해온 해운 트렌드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글로벌 해운 시장은 위기를 통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계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며 선사 간 통합이 가속화되었고 팬데믹 이후에는 공급망 혼란이 전 세계 무역 흐름을 뒤흔들며 물류 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번 정책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질서 전환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결코 거창한 언론 플레이 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경쟁력을 축적해왔습니다. HMM은 물론이고 한국 조선업 전반이 보여준 품질과 신뢰성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용을 중시하는 글로벌 해운 생태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국제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를 보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단지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 기준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탈탄소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필수가 된 현 시점에서 한국 조선소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닌 해양 기술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집약된 선박을 주로 운용하는 한국의 해운사들은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유럽 및 동남아 지역의 대형 화주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국 선사의 가장 큰 장점이 리스크 회피형 운송 전략에 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기치 못한 글로벌 변수 속에서도 한국 해운사는 항상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주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지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운송만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고도로 통제된 관리 체계와 풍부한 경험, 그리고 한국 특유의 정확함과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축적된 경쟁력 덕분에 이번 미국의 항만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선사들이 흔들리는 틈을 타 한국은 단지 대안이 아닌 우선 선택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너리티카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도 향후 2년간 아시아 미국 구간 물동량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HMM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보다 2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기적 수혜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점유율 확대와 신뢰 자산의 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해운업계는 지금도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메탄올 추진 선박, 암모니아, 연료 전환 시스템, 디지털 물류 운영 플랫폼 개발 등 미래 해운 산업을 선도할 기술과 운영 체계를 꾸준히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생존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려는 리더의 자세에서 출발한 행보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해운업계가 보여주는 이 추진력과 방향성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해운산업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그 누구보다 준비된 플레이어이며 흔들리는 글로벌 해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갈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음 거래 파트너를 결정하기 위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에는 단순한 운송사가 아닌 진정한 해운 파트너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해운 전환 국면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고객들이 특정 국가의 해운사를 주도적으로 찾는 현상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의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글로벌 화주들 사이에서는 비용 증가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선박을 운용하던 선사와 거래해왔던 수많은 기업들은 지금 당장 미국 항만에 물건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조건은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중국산 선박을 주력으로 운용하는 해운사는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죠. 반면 한국의 HMM은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을 유지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고객 입장에서는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장기적인 물류 안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최근 유럽의 몇몇 글로벌 유통기업 물류팀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HMM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지 선택지 중 하나였던 HMM이 이제는 신뢰 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으며 계약을 확대하거나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행 항로를 자주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이번 미국의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HMM을 통해 운송 네트워크를 재정비하려는 계획을 이미 실행에 옮긴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해운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 단지 계약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재편의 흐름도 동반됩니다. 기존에는 오션 얼라이언스나 디 얼라이언스 같은 글로벌 해운 동맹이 시장 점유율을 나눠 가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HMM이 기존 해운 동맹의 틀을 넘어서 보다 유연하고 독자적인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해운 산업이 단지 수혜자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 자체를 주도하는 입장에 섰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변화는 한국 해운 기업들이 글로벌 항만 인프라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 유럽, 중동 지역에서 한국 해운사들이 물류거점을 확보하거나 합작항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식 물류 시스템이 세계 곳곳에 확산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선박을 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항만 운영,
컨테이너 관리, IT 기반 물류 추적 시스템까지 한국 해운의 노하우가 통째로 수출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선박 관리, 환경 대응 능력, 디지털 전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준을 앞서가며 쌓아온 내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준비해온 결과가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고품질의 운송 서비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운영 시스템이 바로 글로벌 고객들이 한국 해운사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처럼 구조적으로 강화된 경쟁력이 앞으로 단발적인 수익 증가로 끝나지 않고 한국 해운산업이 세계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기적인 시황을 넘어서 시스템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 계약이 확대되면서 한국 해운의 브랜드 가치와 협상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누가 싸게 해주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해야 믿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저는 라이너리티카에서 해운뿐 아니라 조선산업까지 아우르는 복합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운과 조선의 동반 성장은 단순한 산업 간 협업이 아니라 국가 역량이 하나의 방향으로 집결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한국 해운사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곧 그 선박을 건조한 조선소에도 동일한 주목이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선 기술을 가진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조선업 기술의 정밀도, 품질, 납기, 친환경 기준, 디지털 시스템 등 모든 요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 유수 해운사들이 선박 발주 시 한국 조선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한국 조선소는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메탄올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 분야였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을 넘어 가장 앞선 기술로 만든다는 인식을 구축한 지금 HMM이 글로벌 무대에서 각광받는다는 것은 조선업계에도 직접적인 수주 기회로 이어집니다. 해운사가 운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을 증설할 때 자연스럽게 자국 조선소에 발주를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국 내부에서 완결성을 가진 국가 해양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적 선순환이 한국의 미래 제조업 전략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해운사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그 운송을 위한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발주하고 그 조선소는 다시 기술 고도화와 인력 고용을 확대하며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도 함께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제조 기반이 튼튼해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최근 조선업계에서는 청년 기술 인재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소는 단지 선박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 스마트 조선소라는 개념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설계 자동화, 로봇 용접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적용되어 선박을 단기간에 정밀하게 제작하고 유지 관리까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같은 혁신은 HMM이 운용하는 선박의 성능과 안전성, 연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시 해운사의 운송 신뢰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산업적 연계는 한국이 글로벌 ESG 기준에서도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HMM은 저탄소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업계도 국제 환경 규제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한국 해운과 조선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지 두 산업의 성공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지금, 한국은 해운사와 조선소,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와 기술력까지 모두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의 힘이며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대한민국의 해양 산업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위기는 늘 예기치 않은 기회를 동반합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묵묵히 준비해온 한국의 저력이 드러났고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해운과 조선이라는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지 수출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물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나라.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자부심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